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 이상문입니다. 진품명품 이상문TV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유아론 학생이 출연을 했었고 그때 친구도 뭐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출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만 오늘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아론 학생하고 양태준 학생이 이제 수집한 물건에 대해서 한번 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론 학생, 네. 11살이라고 그랬죠? 네. 11살. 그럼 초등학교 4학년이라 했어요. 네. 예. 양태준 학생도 11살? 네. 4학년. 4학년이고. 네. 그럼 학교는 같은 학교? 네. 또 같은 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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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반이에요? 네. 네. 예. 그런데 학교에서 이거 성적을 물어보는 건 조금 실례겠죠? 그렇죠? 평균 이상이라고 봅니다. 평균 이상이라고? 야. 저 양태준 학생은? 네. 저도 평균 이상이라고 봅니다. 평균 이상이라고? 네. 야, 우리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11살 먹은 학생들이 문화재에 관심이 있다는 게 제가 문화재를 만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뭐 이런 거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수집하고 이러시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우표 수집을 하고 또 코인 수집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유아론 학생이나 우리 양태준 학생은 이런 거 수집하는 걸 왜 수집합니까? 우리 양태준 학생부터. 저는 이게 모으면은 가치가 있으니까. 예,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면은 이게 의미도 있고 보람차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하고.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킬 수 있으니까 모읍니다. 야, 이거 참 정말 대단한 생각이네요. 우리 유아론 학생은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네. 이런 걸 이렇게 수집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건 뭐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연적은 예. 이런 산수문이 그려져 있고 한자가 써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낍니다. 네, 또 어떤? 또 우리나라에 문화재들이 일본 옥션에 많은 것을 보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봅니다. 보람된 일이죠. 예. 이 구미술품을 수집하는 의미를 한번 들어봤는데 참 좋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이상문TV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프로의 그 연령대별로의 시청률을 제가 매일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생각외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상문TV를 많이 보더라고요. 네, 시청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초등학생들이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세세하게 초등학생들이 알아야 될 거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수집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 막 고려청자라든가 뭐 조선백자라든가 뭐 이런 간단한 거 이런 걸 수집하실 생각은 하시지 않고 주변에 있는 거, 또 가까이 있는 거 예를 든다면은 요즘 실사용에 이용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수집해 두시면은 앞으로 그게 20년, 30년, 성년이 됐을 때 그게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으로 이제 평가받을 수가 있죠. 이제 예를 든다면은 볼펜의 종류라든가 또 이제 요즘 뭐 초등학생들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 같은 것도 쓰던 거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핸드폰 바꿀 때 그건 그대로 보관해 두시면은 나중에 한 50년 이상 이렇게 이제 보관하고 있다 보면은 그때 가서 그게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유아론 학생이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이런 종류는 요거 뭔지 아시죠? 네, 가스활명수. 가스활명수예요. 예, 이 가스활명수는 어떤 데 먹는 거예요? 뭐 소화가 안 될 때도 먹고 조금 배가 아플 때도 먹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뭐 아마 유아론 학생이 사용했던 건 아니죠. 수집한 거죠. 네. 예.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1960, 70년대. 그렇죠. 네. 1960년대 후반 그 정도 됐겠네요.
이제 가스 활명수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건데 병의 모양이라든가 병의 색깔이라든가 요게 이제 요 시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이제 60년대 후반에 이때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시대는 지금부터 약 한 50년 거의 가까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가치가 있다고 해서 무슨 뭐 몇백만 원 이렇게 간 그런 가치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 수준으로 볼 때는 정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병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옛날 그 무슨 뭐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나 그런 거를 수집하는 거보다도 이제 이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수집을 하시면은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태준 학생은 이거 뭔지 아시나요? 네, 잉크병으로. 잉크병으로. 네. 이 잉크병을 어떤 때 사용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만년필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그 만년필이라고 해서 잉크를 이렇게 찍어 쓰는 펜이 있었는데 그 펜은 한 번 찍어갖고 이제 글자 몇 자 쓰다 보면 잉크가 다 떨어지면 다시 또 찍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됐던 그런 그 잉크병이죠. 그래서 그 만년필이라는 걸 아마 이제 만년필 말은 알지만은 아마 만년필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만년필이라는 게 이제 오래 쓴다는 얘기를 오래 쓴다 이런 말보다도 만년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만년필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때도 잉크가 이제 그 우리나라 국산 잉크가 있었고 수입품 잉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병에 들은 거는 이건 국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잉크죠. 이제 병 자체가 수입품은 또 수입품대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수입품 잉크병을 수집하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잉크병을 수집하는 게 좋죠. 네. 그러면 이거 구입하신 건가요?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는 저희 엄마 아시는 분이 이걸 주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 우리 양태준 학생이 이런 걸 좋아하고 수집한다 하니까 이제 이런 거 준 거구만요. 네. 예. 학생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잉크병 같지만은 우리 문화재라는 게 그래요. 어떠한 물건을 모방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고 그 시대에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됐던 건 다 문화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보므로서 그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문화재예요. 이 잉크병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50년대에 나온 그런 잉크병이거든요. 그러면 50년대에 외국에서 만든 잉크병하고 우리 50년대에 만든 잉크병하고의 차이점이 나오잖아요. 얼마만큼 잘 만들었느냐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의 잉크병을 만들 때는 우리 경제 사정도 상당히 안 좋았고 아마 뭐 모든 면으로 정치적이라든가 모든 게 아마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시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만드는 잉크병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잉크병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 하나로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60년대 후반 정도만 돼도 그때만 해도 이제 유리병 만드는 수준이 이거보다 훨씬 좋아졌죠. 네. 가격은 보통 이 정도만 돼도 한 5만 원 정도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수집을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양태준 학생이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거죠? 저는 요거. 아, 요거. 네. 요거는 뭐 구입을 하신 건가요? 네. 네. 어떻게 어느 정도 주고 구입하셨어요?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네. 이야, 20만 원이면은 사실 초등학교 학생으로서는 돈 액수가 좀 큰 건데 우리 양태준 학생이 20만 원은 어떻게 만들었죠? 저는 용돈을 일주일에 10,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샀습니다. 와, 일주일에 10,000원씩을 받는데 20만 원을 받으려면은 20주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면 그동안에 이 돈을 모으면서 딴 학생들 같으면은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싶고 뭐 이랬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먹고 싶은 거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냥 사주세요. 사주시고? 네. 야, 저도 뭐 이렇게 어린 시절 11살고 어린 시절이 차도 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용돈 있으면은 사실은 뭐 사 먹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썼지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런 걸 샀다는 거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물론 뭐 저 어릴 때는 돈도 원체 귀했고 모두가 다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생각 감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요즘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걸 20만 원씩 주고 우리 고미술품을 샀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예. 자, 그래요. 잘 사셨나 못 사셨나 제가 한번 감정을 해드릴게요. 그럼 요건 시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고려시대. 네. 고려청자로 알고 있어요. 고려청자로? 네. 우리 저 유학 학생이 볼 때는 어때요? 시대가 어느 때 같아요? 이게 회청자니까 회청자. 연대가 좀 더 올라가서 고려시대 초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뭐 선생님 프로 보고 선생님 책 보니까 예, 많이 알죠. 제 책도 보고 프로도 보고 이러고 아셨다. 제 책을 보고 저희 프로를 봤다고 해도 이렇게 큼새금새 이렇게 이걸 알아본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면 혹시 저 유한 학생 이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걸 봤을 때 예. 수리도 돼 있고 하니까 수리가 돼 있어. 한 30만 원? 한 30만 원 정도요. 야, 그 수리가 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 여기, 네. 아, 수리된 게 조금 벗어졌구나, 여기. 근데 뭐 다른 학생들 같으면은 이 정도가 돼도 사실 못 알아볼 텐데, 우리 유한 학생은 정말 너무 신기할 정도로 알아맞추네. 예. 목 부분도 수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목 부분도? 네. 정말이네? 세상에 이 정도 수리된, 우리 상인들도 사실 이 정도 수리된 거 모를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수리된 부분을 이걸 알아맞춘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어느 정도 수리가 됐나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보시죠. 네. 야, 이거 유한원 학생이 맞췄네. 목 부분도 수리되어 있네. 이렇게. 이 목이 이렇게 부러진 걸 붙였네. 물론 뭐 입술도 많이. 예, 입술도 이 부분이 수리가 됐네.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이야, 정말 놀랄 일이네. 우리 유한원 학생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전보다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참 대단하네. 양태진 학생도 이제 오히려 이제 유한원 학생한테 조금 배워야 되겠네요. 네. 예?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많이 가르쳐줘요? 친구니까. 친구니까. 많이 알려줘야죠. 친구니까 많이 알려줘야죠. 제 어린 시절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실 제가 뭐 초등학교 학생들의 그 환경을 제가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는데 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 정도가 싶고 와, 이거 정말 깜짝 놀랄 일이네요. 예.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우리 유한 학생이 30만 원을 평가를 했어요. 그럼 우리 양태준 학생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저도 한 35만 원 그 정도 생각합니다. 35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좀 더 높이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회창자 계열이 사실 요즘 좀 많아가지고 가격이 옛날만 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주둥이 부분이 수리되어 있고 근데 이제 색깔만은 참 좋아요. 이 색깔은 참 좋은 색깔이에요. 우리 유한 학생이 얘기했듯이 이건 고려시대에서 이제 초기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건 고려시대 초기면은 상감청자가 나오기 이전인가요? 아니면 상감청자가 나온 후인가요? 나오기 이전이죠. 그렇죠. 예. 이 회청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상감청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럼 상감청자는 어느 시대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고려시대 12세기 중반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중반 정도? 그렇죠. 회청자는 고려시대 초기에 만들어졌고 회청자가 나올 무렵에는 음각이라든가 양각이라든가 이런 청자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상감청자가 나왔죠. 12세기 중반에. 네. 야, 너무 정확하게 하시네. 예. 우리 저 양태준 학생도 네. 그런 거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죠? 저보다 진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한원 학생이 너무 더 많이 알고 있대요. 스승님 같은 존재죠. 스승님 같은 존재야. 네. 야, 이렇게 그 친구인데도 이렇게 스승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만큼 서로 우애해주는 거죠, 그게. 그럼 친하면 어느 정도 친한가요, 두 사람이? 반에서도 친하긴 하지만 네. 골동품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친한 것도 친하지만은 고미술 수집하고 골동품을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만은 정말 친하다. 같은 형제같이 이렇게 친하다 이런 네. 얘기죠. 그렇죠? 네.
야, 이거 고미술 수집하면서 이렇게 우정까지도 참 이렇게 좋은 우정을 가지고 있고,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 프로 보면서, 야, 정말 보기 좋다 이런 생각도 드시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프로 보시면서 부럽다 하는 정도로 아마 그런 느낌이 아마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예. 참 요 가격은 우리 양태준 학생이 얘기했듯이 그냥 한 35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로 아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거 양태준 학생, 요거 뭐예요? 은비녀죠, 은비녀. 네. 이 비녀는 그러면 누가 쓰시던가요? 아니면 어서 구입하신 건가요? 네, 어느 옥션에서 10,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야, 잘 사셨네. 네? 잘 사셨어요. 예, 이거는 지금 무게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상당히 무겁고, 사실 요건 조금 좀 감정을 좀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저기 은비녀로 알고서 계시죠 지금? 네. 예, 이거 한번 정밀 감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디 금방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은이 이렇게 무겁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무거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좀 무겁죠? 무게가 있네. 예, 상당히 무거워요. 네. 우리 아론 학생 한번 들어봐봐요. 은은 이렇게 무겁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무거울 리가 없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속을 이렇게 보면은 노란 빛깔이 나, 노란 빛깔이. 은은 이런 노란 빛깔이 안 나거든요. 이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금일 수도 있어요. 금일 수도 있는 게 지금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상당히 무거운데 속에는 노랗고 겉에는 이제 검은 칠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이 아닌 것 같이 보이게 하려고 뭐 칠을 한 듯 싶어요, 이게요. 아마 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네요. 예, 그리고 이게 만약 납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좀 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가겠지만은 납은 절대 또 아니에요. 납은 절대 아니고 이건 노란 색깔이 속에 들어있는 걸로 볼 때는 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 정밀 검사 한번 해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은비녀도 이제 통은비녀가 있고 얇게 이렇게 파이프 마냥 그렇게 만든 은비녀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통은이라 하더라도 무게가 이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이게 분명히 아마 정밀 감정 금방 가서 해보면은 네. 아마 참 금일 가능성이 높아요.